이번에는 선의 종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종류는 해당하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 특성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부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러가지 종류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대시 같은 경우에 점선이죠. 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든도 점선입니다. 선택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ESC 눌러서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시켜서 보니까 점선으로 보이시죠? 예. 다음은 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선 종류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센터선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센터선의 모양으로 ESC 누르면 이렇게 되죠. 센터선 모양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선을 선택해서 종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상선이죠. 이점세선이라고도 합니다. 선이 직선으로 가다가 점점하고 직선으로 가는 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가상선인데요. ES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선의 종류도 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린 도형들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눌러주시면 돼요. 선택할 때는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되면서 파란색으로 점이 찍혔죠? 이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변형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변형을 시키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모양이 사각형에서 참 난감하게 바뀌었죠. 일단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복구시키고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사각형에서는 이런 점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원하시는 곳에 갖다 놓으시면 움직여집니다. 하실 수 있겠죠? 선택하시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눌러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 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도 마찬가지로 4개의 선택점이 있고 가운데 센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은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선택점을 클릭하시고 움직이시면 원이 커집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는 사각형과 똑같이 점과 점 사이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요. 또 클릭 이런 데 해주시면 센터 부분이 있죠. 센터를 콕 왼쪽 버튼으로 눌러서 손을 띄시고 왼쪽에서 띄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쪽에 한번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ESC를 눌러주고요. 이번엔 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을 선택했더니 선은 3개의 점이 나오네요. 여기서 선도 마찬가지로 이 끝에 점들을 선택해서 움직이면 길이가 길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었던 선이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클릭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오면서 길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빈 공간이 있으면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똑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또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을 콕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움직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사각형은 이 사각 모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서리점이라든가 중간점들을 건드리게 되면 모양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요. 사각형은 움직일 때 사이에 있는 선,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선을 클릭하셔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2개가 선택되어 있다면 2개가 움직이겠죠? 자, 보십시오. 2개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개를 다 움직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배우신 대로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클릭하시면 다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거나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움직여집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움직여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도형들의 특징도 이해가 되시나요? 원 같은 경우는 선택하시고 가운데 중심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4분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늘리시면 아주 크게 늘리실 수도 있고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ESC 눌러서 선택을 취소하고요.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사각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원의 크기를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원의 크기를 선택해서 줄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4분점이라고 그러죠. 점 하나를 선택해서 안쪽으로 가게 되면 크기가 줄어들죠. 이렇게. 자, ESC 눌러서 취소하겠습니다. 이 선도 길이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ESC 눌러서 취소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 원을 아주 재밌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원의 한 가운데를 선택하시고 이 선에 가까이 가게 되면 보십시오. 선에 가까이 가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삼각형이 생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중간점이라고 하거든요. 중간점이 생깁니다. 여기 왔을 때 그 근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그냥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 원이 선의 중간점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원을 클릭하시고 중심 센터점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선의 끝부분으로 가볼까요? 끝부분으로 갔더니 또 네모나게 선택이 되죠. 끝점이 선택된 겁니다. 여기서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원은 이 선의 끝부분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 겁니다. 설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다시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원을 선택해서 가운데 부분을 센터 부분을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고 이번엔 사각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으로 가게 되니까 또 끝부분이라고 끝점 표시가 되죠.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원이 정확하게 이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선을 선택하고 선의 끝부분 한 부분을 이 사각형의 어떤 특정한 모서리 부분에 갖다 대니까 어떤가요? 끝점이 또 보이죠? 끝점. 다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끝점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선을 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띄고 이 원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원의 크기를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작게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을 이 사각형의 한 가운데, 정 가운데 놓으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로 나온 기능도 있긴 한데요. 제가 지금 오른쪽 버튼을 눌렀거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저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선과 원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선을 가지고 옵니다. 선의 끝부분을 저기 한쪽 모서리에다 찍어줍니다. 그리고 선의 또 다른 끝부분을 대각선 부분에 또 끝부분에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에 직선이 생겼죠? 그러면 원을 선택하고 한 가운데를 찍어서 가까이 선의 중간에 있는 선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가요? 중심점을 찾죠. 그럼 거기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 네모의 정중앙에 원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지우고 지울 때는 선택하셔서 딜리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치수로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선택. 한 점을 찍고 가만히 움직여 보니까 대각선으로 움직여 보니까 나오는 게 있죠. 첫 번째 현재 97.7499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200을 입력하겠습니다. 200. 자, 200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 키보드에 그 탭 키가 있죠. 탭. 캡스 위에 보면은 탭이 있습니다. 탭을 눌러주시면 아래는 200으로 들어가 있고 한 번 더 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6.9607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다가 100을 입력하겠습니다. 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밑에의 길이는 200이고 위쪽은 100인 사각형이 그려진 겁니다. 자, 지우고 선택해서 지우고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아랫부분에서 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저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그렸더니 한쪽에 97이 나오죠. 저 부분에다가 10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탭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방향이 바뀌어서 세로 방향의 치수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거기에다 70을 입력하게 되면 정확하게 치수에 맞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자, 중심점을 찍습니다. 중심점을 찍고, 그 다음에 쭉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반지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반지름이라는 거는 지름의 반이니까 여기에다가 5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은 50이고 긴 길이는 100인 원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시 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원을 선택하기 싫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또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를 찍고 이번에는 30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반지름은 30이고 지름은 60인 원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 나는 지름으로 그리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름으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름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다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기 위해서 점을 찍고 딱 이렇게 당겨주시는데 여기에서 D를 입력합니다. D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시면 D가 지름을 얘기하거든요.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여기다 값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여기에다 50을 입력하게 되면 전체 지름이 50인 원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시고 지름으로 그리고 싶을 경우에는 D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원하시는 값을 입력하시면 지름으로 입력이 됩니다. 원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원을 지우고 이번엔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선을 선택해서 쭉 그리려고 하니까 자, 보십시오. 이번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이 길이와 각도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 길이는 100으로 잡겠습니다. 똑같습니다. 100을 입력하고 이번에도 탭 키를 입력합니다. 탭을 클릭해 주시면 각도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45도 엔터를 치게 되면, 그리고 요거는 아시죠? 스페이스바나 ESC입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요게 100이면서 45도인 부분에 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수평으로 가면서 100인 선을 그려볼까요? 길이가 100이면서 수평으로 가는 거. 자,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면 선을 그릴 수 있죠? 점을 찍고 아까 제가 F8번을 누르시게 되면 수평이나 수직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수평으로 갈 겁니다. 각도가 사라졌죠? 여기다가 100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또 나오네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ESC라든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